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인상주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근데 제가 돌아가신 그 최상중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뭐 인상주의자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풍경도 많이 그리고 꽃 피면 꽃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터치가 많고 색채가 풍부한 그런 그림을 쭉 그려오다가 이제 이 최상중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호남의 그런 자연주의 화풍에 어떤 맥을 잇는 아주 훌륭한 작가시잖아요. 근데 그분의 속성하고 제 속성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. 그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70년대 말이죠. 그때부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림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너무 묘사를 한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묘사하는 게 좋았는데 선생님이 묘사하는 걸 굉장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죠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말에 극사실주의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시절이었고 이제 그 공모전 같은 게 민전 같은 게 그런 극사실풍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도 그런 쪽이었고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. 그래서 민전 같은 데 출품도 하고 그러다 이제 졸업을 하면서 과연 내가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그릴 건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80년대라는 것이 그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그 자각의 그 예술에서도 자각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실, 정치 현실, 사회 현실, 문화 현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런 것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쭉 해왔던 극사실주의 화풍으로 그런 걸 담기 시작했습니다. 내용으로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묶어지면서 이제 민중미술 이런 용어가 85년대에 생겼죠. 그리고 이제 민족미술협의회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 거기에 이제 뭐 창립 일원으로 참가해서 말하자면 미술운동 같은 걸 좀 꾸준히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다시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한 것이 이게 그냥 저는 이제 그림쟁이인데 그 당시 8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87년에 우리나라에 그 6.29 선언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데모 현장에도 나가고 무슨 걸개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마치 그 운동에서 어떤 선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밥벌이로 기자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또 그런데 가서 남 앞에 나가서 이렇게 힘차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 저는 그림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그 큰 움직임 속에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혼돈이 일어난 거죠. 이게 과연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하고 이 정치적인 그 세력화되는 그 운동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이게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제가 그 민중미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죠. 그거는 우리 그림, 그러니까 서구의 문화적인 우리나라 현대미술이라는 건 거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였었으니까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이제 우리 전체 현실 이런 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 세력화되니까 이 길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해서 그러면은 문화적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거는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거를 보여줬을 때 진짜 우리의 아름다운 미술, 아름다운 미감이 있는 미술을 보여줬을 때 그런 그 문화적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제가 이제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민중미술 운동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. 작가가 결국은 그림이라는 건 자기 혼자서 해결하고 자기 언어를 개발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이런 것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4년 동안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. 과연 우리 그림,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우리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림이 뭘까 하면서 한 4년 동안
실험을 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91년이라고 생각이 되네 정확하게 91년 들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바뀐 그림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빛의 정원에서라는 큰 시리즈입니다. 빛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죠.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한국인의 그 정서, 한국인의 정신 이런 것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빛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빛이라는 것은 이런 그 라이팅, 이런 자연광 이런 빛이 아니고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신화, 홍익인간 신화나 그 신라의 건국 신화, 박혁거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보면 빛입니다. 그 빛이 희망을 상징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. 900여 번 가까이 받는데도 한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의 사상을 굳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밝음에 대한 희망, 그러니까 미래의 밝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온 민족이다. 그래서 저는 그걸 빛으로 봤고 그 빛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91년부터 이제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현재 이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그림이 바뀌면서 초창기에 그렸던 건 이제 벽화, 고구려 벽화에서 나오는 이미지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. 그러다 이제 90년대 말에 오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산수화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산수화 공부를 하면서 그 발견한 것이 이제 겸재 선생의 생각이었거든요. 진경산수라는 거는 그 오감으로 느끼는 경치를 말하는 겁니다.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눈으로 봤을 때는 풍경이 되지만은 우리 경치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지만은 경치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만약에 폭포가 떨어지면 거기 물 한 개도 있을 거고 경치를 바라봤을 때 갔을 때의 느낌, 장엄한 경치를 탁 바라봤을 때 가슴에 딱 와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, 또 바람도 있을 거고 향기도 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경치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. 겸재 선생이 경치를 보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오감으로 느끼는 경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겸재 선생의 그 진경의 정신을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바꿀 수 없을까 해서 90년대 중반에 이제 풍경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평범한 풍경인데 그걸 가서 보고서 스케치하는 풍경이 아니라 제가 느낌을 갖고 와서 재구성한 풍경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풍경을 그릴 때 조형어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겸재 선생님이 했던 그런 생각을 따라오지만은 조형감각, 조형이라든지 구성 같은 거 이제 재료나 기법은 그 서양화 재료를 쓰죠. 왜냐하면 서양화 재료가 동양화 재료보다는 훨씬 표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화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을 해서 우리 전통적인 그 조형어법을 거기다 합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우리 그림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그림입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오면서 조금 더 그 풍경 속에다 생명력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색채가 좀 더 화려해지고 자연 속에 그 공존하는 꽃이나 새나 나무나 바람이나 이런 걸 이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꾸준히 제 그림을 좋아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. 제 그림을 보면 이제 안정이 되고 위안을 얻는다. 거기서 더 나가서 좀 행복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. 최근의 그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를 그럼 그 주려고 하는 거냐. 이 세상이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이 세상에 있는 풍경인데 흔한 풍경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과연 이런 데가 있을까? 어떤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극적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극적이지만 좀 기치적이죠. 그 소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죠. 그 아름다운 풍경을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? 거기서 이제 행복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풍경 속에서 살기는 참 어렵죠. 현대생활 속에서. 그렇지만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누구나 김연아가 될 수는 없죠. 근데 김연아 선수가 보여주는 거는 꿈입니다.
사람들이 김연아를 보면서 꿈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그림을 통해서 이런 풍경 속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림 속에서 아 내가 저 속에 있다 이런 어떤 그 자기 최면을 할 수 있게 그런 극적인 풍경을 통해서 이제 꿈을 주려고 하는 거죠. 행복한 꿈.